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도 요 스마트키 관련해 차량 스마트키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볼 텐데요. 제가 몇 분을 도와드리고 하니 또 이 요청하신 분들이 또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저희 쪽을 또 얘기를 하셔서 막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키 전문 튜닝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직접 알아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작업 요청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키를 뭐 기판을 옮기든지 IC를 위치 변경한다든지 뭐 튜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당 키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곳으로 의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쪽 의뢰를 뭐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아예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 시간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뭐 제 정보가 맞는지는 정확한 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보면 이렇게 지금 K7 키들이 있어요. 뭐 올륜지 던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스팅어 키처럼 보이는데 얘가 스팅어 키예요. 얘는 이제 더 K9 차량이죠. 더 K9 차량의 키거든요. 이제 스팅어 키랑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죠. 저 뭐 로고만 이제 틀릴 뿐이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기판을 전체로 다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차량의 스마트 키를 이제 스팅어 키라든지 뭐 요즘에 나온 K3 키라든지 이렇게 스팅어 키처럼 생긴 이 키로 바로 이렇게 기판 전체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에 IC만 이렇게 변경 가능한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은 그대로 놔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출력을 해놨는데요. 이 IC 핵심 IC만 여기서 추출해서 이 스팅어 기판에 이식을 하고요. 차단할 부분 차단하고 이제 다시 우회할 부분 우회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 종류도 많고 키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 키가 요즘에 나오는 차 키로 변경하고자 하는 키랑 호환이 되는 건지 또는 이제 뭐 호환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키를 사셔서 차량 뭐 등록사업소가 아니라 그 해당 차량에 서비스센터가 있겠죠. 거기 가셔서 그냥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식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가든지 또는 이제 그 기판을 전체 옮겨서 케이스 가리를 한다든지 아마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키를 변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 키가 내가 이제 구매하고 싶은 이 키, 뭐 요즘에 나온 키겠죠. 이런 키와 아예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올류 K7 키랑 뭐 K9 키랑 서비스 센터에서 프로그램에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따로 가공할 필요 없겠죠. 키만 사셔서 서비스 센터에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가 요거는 지금 더뉴 소렌트 키인데요. 더뉴 소렌트 키는 지금 스팅어 키 기판에 IC만 위치 변경을 하고요. IC만 요 칩만 떼서 여기서 이 칩만 떼서 칩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위치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회로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뭐 기판을 갈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이 없어지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핵심 칩만 옮기고 이렇게 라인만 바꾸면 되죠. 근데 이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뭐 도뉴 소렌트 키가 아니라 다른 이제 뭐 K7 키가 뭐 스팅어 키에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호환이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IC만 이제 위치 변경하고 이런 회로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IC도 호환이 안 맞고 키하고 전혀 이제 호환이 안 되면 이제 PCB 키판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만 맞으면 이제 케이스 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제 그 케이스 키를 사셔서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서 기판 사이즈가 비슷하면 어떻게든 간에 뭐 이식은 다 가능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싶어서 막 이렇게 보내는데 또는 이제 열어보면 기판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기판이 제가 요번 거를 어저께도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아, 그리고 이제 요 키를 살 때 밑에 있는 이제 옵션 키 있죠? 옵션 키. 이 키를 같이 사셔야 돼요. 안 사시면 이분은 지금 안 사셨거든요. 보기가 싫잖아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키는 이제 따로 가공을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류 K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를 이제 기판 이식을 해달라고 어저께 2개를 들고 오셨는데 한 개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시도는 해드렸는데 작업은 어떻게든 간에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신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시고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류 K7 스마트 키고요.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K9, 더 K9, 더 K9 이제 키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IC 자체가 핵심 IC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IC 자체가 틀려요. 똑같은 이제 그 스팅어 키처럼 생겼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껍데기는 같은데 기판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K9 기판이고요. 요거는 이제 올류 K7 기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는 칩 이식 자체가 안 되겠죠. 호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센터에서 등록도 안 되는 거고 호환이 안 되니까. 또는 기판 이제 IC를 떼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공을 해서 여기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라내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공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기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이렇게 갈아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이즈보다 조금 커야 이게 이제 이식이 되는데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좀 여기서 그래도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오셨는데 시도는 해드렸어요. 그 패턴을 일단 다 잘라냈어요. 이만큼 완전히 다 잘라내고요. 그 다음 이제 잘린 부분 패턴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작업을 해드렸는데 수신율이 조금 이제 안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패턴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안테나 이제 패턴 같더라고요. 얘를 다 오려내고 다른 식으로 좀 가공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 변경하고자 하는 그 키에 뚜껑을 열어보셔서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 기판 이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줘야 됩니다. 맞아줘야지만 그 키의 기능이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게끔 불필요 부분만 살짝 가공을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 부분까지 다 가공한 다음에 이제 회로를 다시 연결을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K9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려놓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분 거예요. 자, IC만 위치 변경할 수 있는 키거든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키가 섞이면 안 되니까 조심히 열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안에 거의 똑같을 것 같고요. 참고를 꼭 하시고 키를 저한테 작업을 의뢰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얘랑 똑같죠. 얘는 올류 소렌트 키예요. 아, 더 뉴 소렌트네요. 뭐 똑같이 생겼네요. IC도 똑같죠. 그럼 얘는 이제 스팅어 키거든요. 스팅어 키를 한번 까볼게요. 자, 똑같이 생겼다 했어요. 모양은 완전히 똑같죠. 자, 기판을 열면 이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거는 K9 거, 요즘에 나온 K9 거죠. IC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요즘에 나오는 스팅어 키예요. 요 IC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IC가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만 떼서 이렇게 옮기고요. 서로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고 이 키에 있는 이제 스팅어 키에 있는 이제 회로들을 좀 가공을 해야 돼요. 버튼 이제 이 핵심 IC가 바뀌니까 버튼 회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잘라낼 부분은 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변경, 위치 변경을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PCB 기판 그대로 해서 더 뉴 소렌트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정품키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키 가공할 필요도 없는 거고, IC 위치 변경하고 이렇게 우회 회로만 가공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쓰면, 키는 따로 가공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키끼리 서로 호환이 돼서 서비스센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 방법.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틀을 가공해서 이렇게 기판을 케이스만 교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직접 다 알아보셔야 돼요. 내 차 키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키하고 호환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호환이 되는지. 아예 호환이 안 된다면 이제 기판 이식으로 가야 되는데, 기판 이식을 하려면 기판 사이즈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최대한 원본 키에 타격을 안 주게끔 해서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제 그 기판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가공해서 회로도 많이 우회시켜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촬영해 볼 거는 요거예요. IC 위치 얘를 이제 떼내고 IC 위치 변경을 해서 요 슬롯 회로를 조금 우회하는 요 작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자리로, 납땜 자리로 이동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좀 뚜껑을 좀 열어서 기판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상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해당 키의 전문 이제 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뭐 동일하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수리 다 해왔습니다. 수리 다 해왔고요. IC 이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저번에 IC 위치 변경권만 요청하신 분들 영상에 보면 있을 거예요. 이 칩을 이렇게 똑같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떼서 이렇게 옮기면 되죠. 여기 이제 1번이라고 쓰여진 핀, 삼각형이라고 쓰여 IC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점이 있는 부분으로 위치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열풍기로 하시면 다른 버튼들이 눌러붙거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이제 격리시킬 수 있는 뭐 캐폰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열에 강한 걔를 조금 감싸서 IC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납땜 처리를 하고 나서 패턴 위에까지 그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납땜 처리는 다 잘 됐고요. 이제 여기 PCB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버튼 우회를 조금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나중에 뭐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1번 버튼에 있는 얘를 이제 패턴을 이제 잘라내고요. 여기서 잠파를 해서 이쪽에 있는 저항 쪽에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패턴을 잘라주고요. 패턴을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자르시면 옆에 핀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동판 자체를 완전히 다 차단을 해줘야 돼요. 약간이라도 붙어 있으면 정상화도 안 하겠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버튼 쪽. 2번 버튼 쪽 얘도 지금 카팅을 해야 됩니다. 커팅을 하고 여기 보이는 점 R9번으로 되어 있고 R6번이죠. R6번 이 장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도가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를 잘라주든지 여기를 잘라주든지 뭐 어느 부위를 하나 군데 선택하셔서 카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청하신 회로 위에 해달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처리를 다 했어요. 이제 뭐 제가 또 차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는 직접 또 해보시고 저한테 영상을 좀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세척을 좀 하고 이제 조립을 하면 끝납니다. 얘는 완전히 뭐 깨끗하게는 작업을 못했지만 요렇게 처리를 다 했고요. 이제 테스트만 해보셔야 되겠죠. 테스트만 해보셔야 되고 일단 배터리를 꼽아서 LED가 뭐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불은 지금 다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버튼은 다 먹어요. 길게 누르고 홈 길게. 네, 불 보이시죠?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러면 이제 순정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팅어 키 자체를. 그럼 이제 뭐 조립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원래 순정에 있는 LED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 키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니까 이렇게 호환이 되면 IC 그리고 버튼 회로 위에까지 이렇게 호환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뚜껑도 뭐 가공할 필요 없이 그냥 정품 뚜껑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IC 위치 변경과 버튼 회로 변경, 회로 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서를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직접 아니면 이제 의뢰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되겠죠.
이번 영상도 잘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